박기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군의 미사일 강화 노력, 환영을 못할 망정 계속 의혹을 제기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차례 논문도 작성했고 나름대로 좀 공부한 바가 있어서 조금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1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화상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에이브람스 대장이 한 말을 요약을 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정도의 업데이트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한국에 와 있고 2개는 올해 안에 설치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발표되니까 그것이 새로운 사드나 어떤 새로운 미사일을 반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생각을 했고 또 국방부에서도 발표한 바를 보면 사드 미사일을 원격 조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를 조금 이격하는 방안, 그것이 하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서 패트리어트의 이 요격까지도 종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핵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그걸 이용해서 남북 통일까지 조기에 앞당기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은 고무적이고 필수적이며 사실은 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논조를 보면 명확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비판이 예상된다는 투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비겁한 태도죠. 이렇게 되니까 국방부는 특유의 그 저자세로 나와서 미국이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자산 추가 배치는 안 한다, 꼭 말했다, 이렇게 해서 순간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자산을 더욱 많이 배치하면 배치할수록 좋은 거죠. 국방부가 꼭 미사일 방어자산을 배치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낯이 뜨겁고 저도 군인 출신이지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미사일 방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에 최후의 방어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선도하고 있고요. 러시아, 중국도 가세해서 자체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사일 방어를 핵심 과제로 삼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협이 심각한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8척의 SM-3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8척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포대 가까운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도시 중심으로 배치를 해서 각 도시를 다 방어하도록 하고 있고요. 미군과 철저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미군하고 연합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추측하시겠지만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아주 미흡합니다. 8개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는데요. 서울 이외에는 전부 공군 비행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사드 1개 포대가 유일하게 후방 지역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거리가 있으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만 방어하지 나머지 지역은 충분한 방어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미군하고 한 땅에 있으면서도 미군 작전 통제소하고 우리 작전 통제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훈련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 쏘면 미국이 요격할지 한국이 요격할지 함께 요격할지 아무도 요격하지 않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이 미사일 방어를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가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를 전혀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지낸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전 세계가 이거를 알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토론의 결과로서 이와 같이 무방비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루머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루머는요, 한국이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면 미국 MD에 참여한다. 일부 인사들의 지레짐작이고 루머입니다. 우선 MD라는 단어부터가 콩글리시입니다. 미군들은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대부분 탄도미사일로 운반되거든요. 탄도미사일이 막기가 어렵고 또
미국이 범세계적인 어떤 거창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있고요. 또 해외 주둔 미군을 위한 방어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어떻게 구축합니까? 그렇게 되면 핵미사일부터 완전히 그냥 안전해지는 거죠. 핵미사일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본토하고 해외 주둔 미군만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거죠. 자국의 방어 노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고 일본은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고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한 거죠. 다만 주한미군과 한국은 같은 땅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죠. 미사일 방어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다층 방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요격 못하기 때문에 먼 거리부터 계속 요격을 해서 안 맞으면 또 짧은 거리에서 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층 방어, 하층 방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상층 방어는 미 MD 참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루머 때문에 우리는 상층 방어 무기는 생각도 못하고 하층 방어인 패트리어트만 샀습니다. 이 패트리어트는 한 20km 정도 고도에서 요격을 하는데요. 사드는 한 150km입니다. 짧은 거리에서 요격을 하니까 당연히 좁은 지역밖에 방어를 못하고 많은 패트리어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8개 포대가 있지만 공군 비행장만 겨우 방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상층 방어와 하층 방어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전부 루머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군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한미연합으로 한반도의 전쟁 억제 또 유사시 방어 및 승리를 추구한다면서 북핵 대응의 핵심인 미사일 방어에는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다. 속아웃을 일 아닙니까? 조금만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정치인이 공부를 합니까? 나대기 좋아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공부합니까? 또 언론인들이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공부하지 않은 채 몇몇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리면 그대로 솔깃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 중요한 정책이 루머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아마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전부 루머에 선동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루머와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몇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이름으로 또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드 관련 루머입니다. 사드 관련 루머가 2014년부터 몇 년 동안 우리를 계속 이제 괴롭혔는데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관련해서 제기된 주장 모두가 루머입니다.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죠? 첫째,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한다. 불가능합니다. 미사일 방어는 자기한테 날아오는 것만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미국으로 가는 ICBM을 요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만주 쪽으로 가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 군사활동 탐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레이더는 전파를 보내서 점으로 어떤 거를 식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사람들 레이더가 무슨 CCTV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 사드 배치 및 운영 비용을 한국이 분담한다. 제가 이거는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푼도 부담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드의 성능이 미흡하다. 지금 서로 살라고 그럽니다. 지금 아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다 샀죠. 그리고 군대에서 입증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나라 군대든 미군 군대든 미군 군대는 더 하겠죠. 가장 허무하고 웃기는 것은 사드 레이더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에 우리의 기자들이 괌까지 가서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전화까지 해서 허락을 받아 측정했는데 그것이 허용치의 0.00007입니다. 여러분들 이 0,4개가 있는 거 믿지 않으시죠? 이 0,4개가 있는 거 믿어지지 않죠? 사실입니다. 우리 2017년 우리 환경부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허용치의 0.05, 200분의 1이 나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사드 말만 나오면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은 경기를 합니다. 왜? 공부 안 하니까요. 공부 안 하고 자기는 저 이면에 있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을 이제 생산하고 음모론은 공부 안 하는 게 더 만들기도 좋고 전파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귀신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깜깜한 데서 봐야죠. 밝은 데서 귀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없는 게 분명한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부끄러운 얘기지만 미사일 방어에 관한 청사진부터 재정립해야 됩니다. 우리 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층 방어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층 방어로 전환해야 되고요. 또 북한이 핵미사일을 공격하는 것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를 막아야 됩니다. 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이런 곳을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못 믿을 겁니다. 아니, 우리 아직까지도 도시를 방어하지 않는단 말이야? 실제 그렇습니다. 당연히 미군과의 미사일 방어 작전은 통합해야 됩니다. 같은 땅에 있는데 이게 따로 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전 통제소를 통합해야 되고요.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패트리어트하고 우리 패트리어트하고 배치 지역도 조정을 하고 운영도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데는 중복되고 어떤 데는 없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미사일 방어에 관해서 연합훈련을 해봐야죠. 그리고 실질적인 상황으로서는 지금 방공유도탄 사령부가 공군작전사 예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제대로 못 받고 관심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합참 예하로 격상되어야 된다. 합참 예하에 미사일 방어작전 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인원과 예산을 저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핵 위협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니까요. 공군 예하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무기 체계의 획득 계획을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해군에서 SM-3 요격 미사일을 사기로 했는데요.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지. 왜냐하면 그걸로는 남해안 정도밖에 방어하지 못하거든요. 배는 육지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은 SM-3가 굉장히 유용하죠. 바다로 이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드가 우리 한국에는 더욱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사와야 되는 거죠. 미군은 사드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하던 MSAM, Medium Range Surface to Air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MSAM이라고 해서 중거리 대공 미사일, LSAM이라고 해서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MSAM이나 LSAM이 그냥 대항공기 방어용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공장교들도 성능에 미흡함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주요 도시별로 방어할 수 있도록 사들을 조기에 더욱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광주시장이면 광주 패트리어트 갖다 놔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괌에 왜 사들 배치했는 줄 아십니까? 괌 지사가 요구했습니다.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사일 방어에 관한 모든 루머를 점검하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루머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좌우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부 루머 유포자들 망국적 행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제, 반성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비난해야 됩니다. 당연히 루머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만 해서 더욱 키운 국방부의 책임도 큽니다. 국방부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미사일 방어도 그렇지만 북핵 문제를 연구할 때마다 제일 답답한 게 우리나라 사회가 전부 루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도 공부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제발 루머에서 벗어나서 정론을 얘기해야 됩니다.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공부한 후에 말해야 됩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확실한 것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 비판이 예상된다.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 말을 쓰므로써 아무 근거도 없이 논란을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여러분들 답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국방부의 전문성 미흡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 공군에서 방공 분야나 또는 그 장교들은 사실은 찬밥 시세입니다. 왜냐하면 공군 비행 조종사들은 그 제공작전 또는 지상에 대한 공격작전에 중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한 한반도에 있으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를 통합하지 않는다. 이건 코미디죠. 북한이 미사일 쏘면 아마 서로 미루다가 요격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요행수에 국가안보를 맡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똑바로 하도록 요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